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도 방탄소년단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교수님 두 분이 어렵게 말씀하신 거 한번 풀어봤었는데 전문은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료로 풀리면 한번 보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빨리 풀리지 않네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서점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너무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비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두 분 말고 다른 교수님 한 분도 지민이의 원폭 티셔츠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의 글을 모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터파크에서 문화과학 2019년 보모를 팔면서 책 정보를 공개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지난 영상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체 맥락을 보면 정당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겠습니다. 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지난 영상을 만든 이후에 댓글과 최근 방탄 기사, 만화책, 여혐 논란 같은 억지 기사 몇 개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아이돌에게는 잘 없는 별별 논란이 다 기사화되는 걸 보니까 방탄이 좀 뜨긴 떴구나 하는 것. 두 번째는 여전히 방탄은 대형 주류 소속사가 아닌 것에 대한 꼬리표가 붙어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상 등의 사실만 전하는 기사 아니면 논란 기사만 있는 국내 말고 해외에서는 방탄연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아주 재밌는 분석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스미디어 소속의 복스라는 이슈를 다루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BTS, The Band That Changed the K-pop Explained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복스미디어는 각종 이슈를 다루는 복스를 비롯해서 IT, 맛집, 부동산 등 세부 항목을 깊게 파고드는 다양한 채널을 가진 미국의 뉴미디어 기업입니다.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익스플레인, 세계를 해설하다 라는 다큐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공급했는데 다소 딱딱한 이야기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풀어내는 재주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 시리즈 안에도 K-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기사가 그 영상의 확장판이더라고요. 물론 초점은 방탄소년단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론이 엄청 길어네요.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 이 기사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국내의 한 블로거분이 일부 번역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는 방탄소년단 성공의 열쇠를 감정적 울림, 성실함과 정직함, 아미, 세 개로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특히 세 개의 열쇠에 대해서 기존 아이돌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변화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 성공했다고 분석합니다.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스는 K-팝의 역사를 세 영역으로 나눕니다. K-팝의 시작을 서태지와 아이돌로 보는 초창기, 이후 SM을 시작으로 YG, JYP까지 3대 기획사가 전면에 나서는 시기,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기. 그러면서 3대 기획사 시기에 최고 수준의 아이돌과 음악,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면서 세계에 K-팝을 알렸지만 이것이 엄격한 규제와 숙소 생활, 노예 계약 등 폭력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졌고 이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샤이니 종현의 자살이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 방시혁이고 2010년부터 3대 기획사의 아이돌 공장 생산 시스템이 아닌 멤버 각자가 본인의 성격 그대로 본인의 재능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아이돌 그룹을 기획합니다. 방탄소년단에서 방탄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죠?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녀는 농담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방탄, 멤버 각자가 자기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억압, 고난 등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방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만큼 방탄소년단은 만들어질 때부터 기존 3대 기획사의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게 복스가 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방탄과 기존 아이돌의 차이를 6가지로 언급합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멤버가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한다. 다른 아이돌 멤버도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방탄처럼 대부분의 곡에 참여하진 않고 작사, 작곡을 하지 않던 멤버까지 배워가면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가사에 사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데 특히 10대들이 겪는 압박과 고민을 담고 있다. 이 부분에 정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사실 저는 방탄전의 엑소 팬이었어요. 아직도 최고의 무대 도입 퍼포먼스는 늑대와 미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사예요. 엑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돌이 부른 노래의 가사는 인스턴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그 한 시즌 읽히고 노래로 불려지면 소비가 끝나는 그런 느낌이죠. 귀에 쏙쏙 박히는 후렴구 외에는 기억에 남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전 방탄의 최고 강점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방탄 무대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정도 근무하는 애들은 국내에도 꽤 많은데 왜 얘네들만 세계 무대에서 먹힐까? 지금 생각해보면 전 그 이유가 가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가사와 음악으로 무대를 하느냐? 자기가 쓴 가사와 음악에 본인이 무대를 하느냐? 어느 쪽이 공감을 불러일으킬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무대에서 전해지는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멤버들이 자신의 SNS를 관리한다. 방탄의 세계적인 인기에 SNS를 뺄 수는 없습니다.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것도 SNS의 공이 크죠. 그런데 단순히 SNS 때문만은 아닙니다. 각자가 SNS를 한다는 건 앞서 말했던 3대 기획사의 전략, 멤버의 사생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에서의 변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탄은 노예 계약을 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돌과 같은 제한이 없다. 앞선 SNS 사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방탄은 다른 아이돌 같은 7년 징크스도 없이 별다른 논란도 없이 모든 멤버가 계약 연장에 사인했습니다. 멤버와 회사 간에 문제가 없는 거죠. 3대 기획사 보세요. 한두 그룹은 계약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거의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공개되는 멤버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규제가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멤버들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사생활과 관련한 논란이 나올 수가 없죠. 다섯 번째, 그들은 싱글이 아닌 전체 앨범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방탄에게 너무 고마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MMA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고 RM이 이런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 사실 전 그 수상소감을 듣고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RM은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이 인스턴트 식품처럼 소비되는 시대, 앨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돈을 들여서 구매해주시는 행위 자체가 위대하고 대단한 활동이다. 앨범이 의미 없어진 시대의 인트로, 아우트로, 스킵부터 하나하나 빚은 자식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 진짜 충격적인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고1 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외국엔 싱글도 있었지만 국내에는 앨범뿐이었어요. 그리고 명반으로 알려진 앨범은 곡 하나하나 빠뜨릴 게 없었고 곡을 배치한 순서도 전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앨범을 하나 들으면 그냥 노래 10여 곡을 듣는 게 아니라 잘 짜여진 기승전결이 있는 공연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싱글이라는 게 일반화되면서 이 같은 즐거움이 사라졌었는데 방탄이 그 즐거움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게다가 앨범 내 한 곡 한 곡을 넘어서 앨범과 앨범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듣는 즐거움이 더 커졌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방탄의 성공 열쇠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들은 언제나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고민과 불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아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내는 역시나 방시혁의 손에서 태어난 god의 팬클럽, 팬god 출신으로 아이돌을 매우 좋아했지만 출산과 육아의 벽에 부딪혀서 덕질을 못하다가 페이클러브에 이르러서야 제가 소개해준 지민이에 빠져서 방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저보다 훨씬 전문가죠. 그런데 이런 아내가 달방이든 달방 후기든 라이브 방송이든 방탄밤이든 뭘 보든 간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아이돌도 방송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아이돌은 없었다라고요. 아이돌이 방송에서 술을 마시고 수염을 깎지 않고 슬리퍼 질질 끌면서 개인 방송하는 경우는 없었답니다. 늘 완벽한 모습만 방송에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모습, 고민과 불안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복스는 이렇게 방탄의 차별성을 분석한 뒤에 멤버 하나하나를 소개한 뒤 아미를 언급하는데 이건 뭐 아미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멤버와 아미와의 관계, 멤버들이 언제 어디서나 팬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직접 이야기한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있지만 그것을 전하고 팬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그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고 그런 점에서 방탄이 K-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것은 K-팝의 한계를 깨면서 향후에 등장할 K-팝 아이돌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사가 끝납니다. 사실 저는 음악과 무대도 좋아하지만 분석하고 원인을 찾는 작업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탄 또한 음악과 무대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공부하고 예측하고 얘네가 왜 인기 있는지 분석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평이나 다른 팬분들의 분석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런데 방탄의 성공 원인을 분석한 글로는 복스의 이 기사가 단연 최고였어요. 특히 K-팝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방탄의 차별성을 6가지로 정리한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식을 바탕으로 K-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더욱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콩 공연 쉬는 날이죠. 라이브 방송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새벽 1시까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